세상이 궁금한 당신을 위한 올라운드 폭풍수다 탁수다입니다. 네, 오늘도 하루 보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은 아까 예고해드린 대로 공태희 PD님 모시고 쇼군 리뷰 마지막 오늘 쇼군 진행해보도록 리뷰인가요? 하겠습니다. 쇼군 리뷰하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가 될 것 같긴 합니다만. 안녕하세요. 폭우를 뚫고 달려온 남자. 오늘 네. 부천에서 왔잖아요. 네네. 부천에서 자전거로도 1시간 15분 10분 걸리는데 차로 85분이 걸렸습니다. 네, 차가 시간이 더 걸리는. 네. 그렇다고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비 오는데 피해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 어쨌든 공태희 PD님과 함께 네. 이제는 아무래도 좋을 쇼군 리뷰. 그러니까 더 이상 쇼군 리뷰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디즈니 플러스의 드라마 쇼군과는 이제 크게 상관이 없는. 네네. 하지만 그 드라마가 도쿠가와 막부의 탄생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점에서는 좀 연관성이 있을 것 같고 네. 오늘 사실 제목이 떡밥일 것 같은데 네이버 라인을 집어삼키려는 일본 정부의 지금 행태가 에도 막부가 그 당시 시대의 경제 자유 구역이죠. 네. 나가사키 데지마라는 곳을 운영하던 방식과 너무 흡사합니다. 그 이야기를 해드릴까 해요. 네,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살짝 지금 알아차린 게 네. 뒷배경을 미드저니한테 만들려고 했더니 우길기? 우길기 느낌이 좀 나는데 저거? 야, 우리들 중에 누가 친일파예요? 야, 몰라 씨. 친일파로 걸려면 걸어. 예, 그 친일, 아닙니다. 네. 네. 지일파. 저는 친일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요. 무슨 친일이야. 네. 네. 친중 아니고요. 요즘은 진짜 친부가 아니고요. 뭐 하나만 건드리면 그냥 아주 자루가 되도록. 저는 그냥 친탁이에요. 친탁. 네. 반탁 아닙니다. 친탁. 찬탁 아니고요. 네. 친탁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튼 우리가 저런 백드롭을 걸었다고 네. 누가 화제나 삼을까 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거. 이게 나중에 네. 탁피님이 잘 됐을 때 네. 오늘의 이 배경 화면이 발목을 걸 수가 있어. 저 자식 알고 보니 친일파였다. 싹수가 있었다. 그때를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때를 대비해서 캡처 많이 떠놓으세요. 그리고 한 가지 공지. 네. 지난 시간부터 말씀드리고 있는데 저희 네팔 여행 갑니다. 9월 27일 날 출발하고요. 막걸리 학교와 함께 만들었고 요거는 가가지고 트레킹은 좀 짧게 하고 트레킹은 딱 2박 3일 하고 아주 쉬운 트레킹합니다. 3,000m까지만 가는 그리고 중간에 베트니 머거르족 마을 소수민족 마을을 가서 소수민족의 전통주 문화 살펴보는 그런 트레킹이 되겠습니다. 트레킹은 핑계고 술 마시러 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트레킹은 네. 핑계고 술 마시러 가는 네. 여행 9월 27일부터 10월 5일까지 진행되고요. 네, 네. 자세한 안내는 저희 여기 탁수다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 탭 들어가셔도 돼 있고요. 네, 저희 단톡방에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카페에도 있습니다. 네. 네. 궁금하시면 저한테 메일 주세요. tack27@naver.com입니다. 예전부터 궁금한 게 있던 게 있는데요. 네네. 왜 탁피디님 네이버 메일 네. 주소가 탁27이에요? 네. 왜 27? 27. 네. 설마 27살 때 만들었나요? 그런 것 같은데요? 괜히 울었다. 네, 진행하시죠. 네. 리베르타님께서 얼마 전 업무로 단체 이끌고 가와고에 갔다 왔는데 저희 탁수다 덕분에 아주 지식을 뽐내셨다고. 잘하셨습니다. 카와고에. 네네. 네, 좋죠. 네. 그리고 홍소영님께서 비주얼은 두 분 다 니혼이네요. 아니요, 이 친구 니혼 아닙니다. 공PD님 굳이 말하자면 홍콩이에요. 네, 그러니까요. 예, 이 스티커 때문에도 그렇게 보인다 치고 저는 어디가 니혼이죠 지금? 예, 네. 굳이 말하면 홍콩 쪽에 가까운. 네네. 무국적인데 홍콩. 네, 그리고 메모리님께서 공PD님 오늘은 자출 안 하셨나 봐요. 이런 날 자전거 타면 죽습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진짜 와도 너무 오더라고. 그러니까요. 네. 예, 큰일 납니다. 정말 기존에 보던 우리나라 장마의 정도는 아득히 넘어간 것 같아요. 이미. 우리나라가 이제 5계절 내지 6계절이 생겼잖아요. 네네. 그냥 여름이 아니라 네. 아주 개여름, 쌈여름. 그리고 우기. 몬순 시즌. 네. 그 전에도 장마를 영어로 그냥 몬순 하긴 했는데 이거는 정말 동남아 몬순 느낌으로 때려 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그러니까요. 걱정이 많이 됩니다. 네. 예, 피해 없으시면 좋겠고요. 네. 정말 비 만만하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위험합니다. 네. 자, 오늘 그래서 원래 하려고 했던 얘기는 제가 제안을 드렸던 거는 뭐예요? 쇼군에 보면은
일본의 가톨릭에 대해서 살짝 그 맛보기가 나오잖아요. 아 일본의 그래서 가톨릭고. 그 얘기도 이렇게 뭐 파들어가다 보면은 네. 되게 거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임진왜란 때 그 선봉에 섰던 게 사실은 그 가톨릭 교도들이 많았다. 정확히는 기리스탄 다이묘, 그러니까 이제 가톨릭을 신봉하는 다이묘 휘하에 그러니까 부대가 많았다. 좀 일본 그러니까 임진왜란의 도요토미가 임진왜란 때 보냈던 군사들 중에서 네. 전국에서 싸움 좀 한다는 번들은 다 보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 중에 이제 상당수가 큐슈에 있었고 네. 큐슈가 일본 기리스탄의 본산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큐슈 쪽에서 많이 건너왔으니까 아무래도 그 기리스탄 기독교인 일본인들이 우리를 많이 죽였죠.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 아픈 역사가 있어서 그 이야기를 좀 오늘 해봅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네. 우리 공태 PD님께서 처음에는 그 뭐 얘기를 그 뭐 그렇게 길게 해 뭐 이제 나 얘기할 것도 없고 하시다가 네, 지쳐. 그러다 갑자기 네. 이건 파봐야겠군 이러면서 저한테 역으로 또 제안을 해주셨어요. 그 데지마 이야기를. 그러니까 데지마 이야기는 포르투갈 예수회를 이야기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네네. 나올 수밖에 없는 이야기고요. 네. 우선 탁피디님 데지마가 뭔가요? 데지마. 네. 저도 또 나름 그 손 애니메이션으로 진짜 이러실래요 진짜. 대우지마. 나름 그 애니메이션 일본어 및 아직 한자 세대이기 때문에 네. 데지마가 뭔지 납니다. 뭐죠? 나가 있는 섬. 출도 아닙니까? 출도? 아니요. 저 데지마 출도요? 예. 출도인가? 외도? 바깥의 섬? 한자를 한 번도 신경을 안 써봤네. 손숫자를 썼을 것 같긴 한데. 손숫자는 아닐걸요? 그래요? 한번 다시 네네. 확인합시다. 나도 네네. 헷갈리네요. 네. 출자를 썼을까? 나도 헷갈린다. 네, 어쨌든 말씀하시죠.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네. 제가 맞습니다. 출. 오, 나갈 출. 네. 나갈 출. 네, 그렇군요. 제가 이걸 왜 아느냐? 네, 어떻게 아세요? 기동전사 간담에서 간다무? 다른 캐릭터들은 다 음, 땡땡 이끼마스, 간다무 이끼마스 이런 식으로 이제 출동을 하는데 우리의 샤 아즈나블 옹께서는 몰라요. 아무튼 항상 치고 네 있어. 땡땡땡 데르 하거든요. 사자비 데르. 그러니까 뭐뭐뭐 나간다. 네네네. 그래서 그 대자가 출자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거하고 대지마하고 뭔 연관이에요? 그러니까 대지마니까 출도. 네. 그래서 나가 있는 섬. 그러니까 어디 그 대지마가 어디에서 뭐 하는 섬인지는 모르고. 뭔지는 알죠. 그 네, 나가사키 그러니까 뭐 하는 앞에 데냐고. 떠 있는 섬. 인공섬. 인공섬. 네네. 그렇죠. 간척을 해서 간척이라고 해야 되나? 매립이라 해야 되나? 아무튼 어쨌든 밖에 이렇게 그 나가사키 본토에서 약간 나가 있는 그렇죠. 인공섬. 그렇죠. 나가사키에서 나가 있네. 와 라임 쩐다. 제가 오늘 날씨가 좋았으면 받을 텐데 못 받겠네요 이거. 네네. 대지마는 이런 거죠. 일단 네. 현대 개념으로 말하면 경제자유구역입니다. 네. 경제자유구역이라고 하니까 우리나라의 경제자유구역이 좀 예전에 있었죠. 마산에도 수출자유지역이 있었고. 아니 지금도 있잖아. 인천에는 경제자유구역청이 있고. 네네. 그걸 본받아서 다른 지자체들이 일산 같은데 이런 데도 경제자유구역을 그렇죠. 신설하려고 네. 노력을 많이 하죠. 북한에는 낮은 선봉 간단하게 자유구역 말하면 지역. 네. 그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과 그건 조금 다른 개념이긴 한데 경제는 진짜 몰라. 근데 오히려 이 대지마는 낮은 선봉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국의 체제를 건드리긴 싫으면서 그렇지. 특수한 지역만 그래 여기서만큼은 니들 맘대로 니들 하던 대로 해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적 개념으로 얘기하면은 관세도 받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통관세도 있고 네. 이때는 부가세는 없었지. 어쨌건 여러 가지 세금을 받긴 하는 세금은 있는데 니네들이 무역을 하고 싶으면 무조건 여기에서만 해. 여기에서만 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경제자유이죠. 니네가 우리 일본 딴 데서 무역하다 걸리면 죽어. 자, 그래서 어쨌든 이 대지마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앞에 자락을 좀 깔아야 되는데 일본의 그 예수회에 대해서 약간은 설명을 해야 대지마 이야기를 좀 더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 얘기를 제가 약간 앞에 자락을 좀 깔아놓겠습니다. 일단 리베르타님께서 2만 원 지식 자랑을 하게 해준 감사의 의미로 보내주신다고 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 라이브 스트림의 슈퍼를 함께 축하해 주려면 이거 뭘 눌러야 되는지 모르겠다. 네. 어쨌든 자, 그래서 이 예수회라는 게 이제 가톨릭의 남자 수도 단체죠. 1534년에 파리에서 창설이 됐고요. 요게 그래서 동방 선교를 아주 활발히 하던 단체예요.
그래서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중국 등 동방 국가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이 신부들에게 건축학, 토목학, 천문학, 물리학, 수학 등 과학 분야에 대해서 되게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을 선발하거나 교육해서 파견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만물 박사가 되어라. 그러니까 이제 현장 가서 어쨌든 뭔가 현장의 군주에게 도움될 수 있는 참모를 만들어서 보낸 거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의 존재를 인정하고 십자가만 세울 수 있다면 그 나라의 모든 문화 인정, 배척하지 않음. 설마 식인을 해도 그건 아니겠지. 근데 어쨌든 조상 숭배를 그래서 이제 인정을 해요. 그래서 동방의 지배 이념인 그 유교랑 조상 숭배랑 배치되지 않고 오히려 서양의 과학 문화를 전파까지 하니까 굉장히 환영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일본에는 1560년에 그 교토에 이제 진출을 하게 되는데 1560년 이미 교토까지. 네네네. 근데 이게 일단 본질적으로 일본은 네. 그 신도의 국가잖아요. 일본은 뭐 사실 무교라고 보는 게 옳긴 한데요. 네, 그 신도, 그러니까 그 신사가 종교 개념이라기보다는 그냥 일종의 생활 풍습 네. 그런 느낌이라. 네. 그래가지고 천황은 어쨌든 이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야. 그래서 천황이 일단 그 걔네들 좀 배척하지 않으려 했는데 다이묘들이 저희한테 도움이 너무 많이 돼서 그건 좀 곤란한데요? 라고 이제 무시.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유명한 다이묘가 이제 오다 노부나가 아주 적극적으로 이 예수회와 천주교를 받아들여서 그들의 과학 기술을 가지고 다른 다이묘들을 압도하려고 했죠. 이건 오해가 있을 것 같아요. 정정해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오다 노부나가는 기리스탄 기독교도는 아니었습니다. 기독교도는 아니죠. 예, 단지 네네. 그들이 가진 총포, 화약, 그렇죠. 그리고 무역을 통한 이익 여기에 관심이 아주 많았던 거고요. 예, 뭐 개종도 하지 않았고 참고로 오다 노부나가는 서양신도 좋아하지 않았지만 동양신도 좋아하지 않았어요. 신이라면 다시 챗하던 사람 그 유명한 사건 있잖아요. 그 승려들 홍간지. 네네네. 예, 일족 묵살시킨 그런 사건도 있었고. 네. 자 그러면서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어쨌든 오다 노부나가의 정책을 그대로 거의 뭐 이제 계승 발전시켰으니까 이어받았으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 대 와서도 더 싫어했어. 예수회는 어쨌든 인정은 처음에는 받았는데 근데 이제 뭔가 도요토미 히데요시한테 좀 이렇게 뻐기려다가 큰 코를 다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오다 노부나가처럼 원래 귀족 나는 노블한 피야 노블 불러야 돼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상대가 조금 이렇게 재수 없는 걸 해도 그냥 그러려니 해요. 근데 이제 히데요시처럼 천한 출신은 항상 이렇게 권위가 있어야 돼. 뭔가 상대가 약간 그 간빠꾸보다 타이코보다 더 위대한 신이 있다. 그 인간은 겸허해야 이런 말하면은 야 제목 잘라라. 바로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것도 그렇고 히데요시한테 일단 히데요시 입장에서도 이런 이제 예수회와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여러 가지 뭐 군사적인 지식, 능력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특히나 자기가 하고 싶었던 조선 출병에 좀 도움을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 얘네가 이제 하는 짓을 곰곰이 보니까 일단 너무 그 일본의 일단 문화에 배척되는 짓을 많이 하면서 그리고 얘네의 장비도 보니까 이거 너무 압도적이야. 그래서 얘네들을 가만히 놔뒀다가는 내가 위험해지겠는 걸? 그렇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돼서 이제 바테렌 추방령이란 걸 내리죠. 그렇죠. 이제 바테렌이라는 게 신부, 그 빠드레스, 빠드레. 네, 빠드레. 이거를 이제 일본식으로 이제 바테렌이라고 바테렌. 했던 거고, 그래서 그 빠드레들을 이제 쫓아낸 거죠. 쫓아내자. 예. 네네네. 추방시켜라. 얘네들 다 나가라. 그런 이제 것들을 되돌리기 위해서 또 이제 예수회 측에서도 막 히데요시를 막 어르고 달래고 막 선물 보내고 막 난리를 칩니다. 그 당시에 예수회 선교사라는 사람들은 실제로 아주 신실한 신앙심으로 똘똘 뭉친 그런 분들도 계셨고요. 근데 많은 수가 사실상 포르투갈 왕정, 왕실의 스파이, 거나 상인의 스파이, 거나 자기들이 직접 무역을 주관하는 무역 중개인이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히데요시를 달래기 위해서 예수회가 조선 출병에 전면 협력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이미 천주교 신도가 되어버린 큐슈의 많은 그 다이묘들도 나가. 뭔가 이 충성심을 더 증명해야 되니까 더 적극적으로 거기 뛰어들 수밖에 없었던 거고. 뒷공작을 참 치사하게 했죠. 마치 조선 출병하는 게 신의 뜻인 것처럼 이게 야소의 뜻이다. 너희들은 따르거라.
그래서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이제 고니시 유키나가인 거죠. 그렇죠. 유키나가 유명한 야구교도죠. 네네네.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어쨌든 일본에서는 그 천주교가 계속 그 교세를 확장해 나가다가 또 뜨거하면서 이렇게 박해를 당하다가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됐는데 생각보다 확장되지 못했어. 네네 결국에는 이제 이게- 그렇게 남았죠. 예, 예. 생각보다 이렇게 일단 뭐 교토까지도 진출하고 했는데 일단 에도는 거의 확산이 안 됐고요. 그러니까 오사카와 교토까지는 일부 그리고 큐슈에는 상당히 활발한데 큐슈도 뭐 나가사키 같은 경우에 워낙에 그 일본 카톨릭의 본산 같은 느낌이고 네네. 쿠마모토, 카고시마 이 정도에서 굉장히 활발했지. 그 큐슈에도 비젠 지역이라고 있잖아요. 지금의 그 사가현과 그 후쿠오카 서쪽에 있는 그 지역도 그렇게 활발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재밌어요. 네. 자 그러면서 어쨌든 이 데지마라는 곳을 그래서 사실은 이런 그 천주교도들과 그 중에서도 특히 포르투갈 천주교도들과 특수하게 그 무역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자. 그 왜 지금 사진은 완전히 이제 포르투갈 상인들 예수의 네네네. 선교사들이 쫓겨난 다음에 오란다 네덜란드에게 완전히 데지마를 넘겨준 이후의 그림이네요. 그러니까 데지마의 네덜란드 깃발이 지금 펄럭이고 있죠. 펄럭이고 있죠. 그러니까 원래는 포르투갈 사람들과 그리고 이제 포르투갈 기독교도들과 무역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좀 통제된 환경 속에서 그러니까 얘네들을 그냥 일반 민중 사회에 풀어놓으면은 이 통제가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과 뭔가 이런 통제가 잘 된 고립된 환경 속에서 자유무역을 해야지라고 이제 만들었던 조성했던 인공섬이었던 거죠. 그렇죠. 처음에는 나가사키에도 상관이 여러 지역 있었는데, 그러니까 정보 통제가 가장 중요했던 건데요. 네네. 밀무역이 군데군데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양과 이때 임진왜란 이전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 서양과의 무역은 임진왜란 이전부터 조정, 막부에 알리지 않고 지방 번들이 자체적으로 무역을 하면은 막부에나 그 왕실에 세금을 안 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부를 벌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무서운 거는 신식 무기들을 전국 시대에 그렇게 막 땡겨서 실제로 군사력 증강하는 것을 봤으니 안 되겠다. 무역을 통제하고 정보를 통제해야겠다. 무조건 뭘 사건 팔건 간에 한 군데서 있게 하고 그러려면은 제일 좋은 거 뭐예요? 바이어들. 그러니까 바이어들은 일본 전국에 워낙 많으니까 네. 이들을 통제하는 건 힘들어. 셀러. 공급하는 사람들을 한 군데에 모아놔서 들고 나는 걸 감시하죠. 그러려면 바다에 띄워놓는 게 좋은데 섬도 너무 크면 안 되잖아. 그래서 나가사키 앞바다에다가 이 대지마 크기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평수로 얘기하면 한 5,000평 정도입니다. 5,000평이면 섬치고는 정말 작은 거네요. 섬이라기보다는 네. 사실 굉장히 큰 저택 느낌이지. 그리고 공원으로 쳐도 그냥 약간 아담한 사이즈. 네. 그렇잖아요. 그 정도 사이즈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좁은 데다가 다 모아놓고 이 처음에는 포르투갈 소속 예수회 소속의 선교사들과 상인들에게만 네. 그리고 그들이 허락한 다른 외국의 그 상인들의 상관 같은 거였죠. 그래서 여기다가 전부 사방은 바다니까 그리고 바다에다 이제 그 배를 띄워놓고 출입을 감시하고요. 들고 나갈 수 있는 다리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거기만 틀어주고 있으면 그렇죠. 누가 네. 몇 시에 뭐 하러 들어갔는지 완벽하게 정보 통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원래는 이제 포르투갈을 상대로 1634년부터 1636년까지 건설을 그러니까 2년에 걸쳐서 3년에 걸쳐서 이제 건설을 해가지고 여기를 만들었는데 이제 나중에는 포르투갈이랑 관계가 완전 틀어지면서 포르투갈 사람들을 1639년에 다 추방해 버리거든요. 그리고 정확히 말씀드릴까 아까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데지마를 건설한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고요. 도요토미가 죽은 다음에 히데요시가 죽은 다음에 에도 막부에서 건설한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그 뒤로는 사람이 살지 않는 섬이 됐다가 그 다음에 이제 포르투갈 세력을 대체해서 들어온 이번 이제 개신교도들이죠.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그래서 그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상관을 그렇다면은 여기 이제 비어 있는 섬이 하나 있으니까 마침 이런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비어 있는 섬이 하나 있으니 여기에 당신들의 상관 본부를 건설하도록 하시오라고 해서 이곳이 네덜란드와의 무역 거점이 되고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들어온 네덜란드의 항문을 네덜란드를 그 오란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일본식 표현이죠. 오란다. 홀랜드를 이제 오란다라고 했던 건데 거기에서 란자를 따서 난학 이렇게 부르게 된 거죠. 일본어로 난카쿠. 네네. 그래서 이 되는 거죠. 난학이라 불리는 서양 문물을 접하는 통로가 또 이 데지마이기도 했습니다. 네. 굉장히 지금 학교 강의식으로 설명하시네요. 네, 일단 그 배경 지식을 다 깔아놨으니까 일단 자 그래서
이제부터 그럼 끌고 나가주시죠. 네. 우선 대지마가 네네. 그 오란다, 저 그냥 오란다라 그럴게요. 네네. 일본 얘기하는 거니까 네덜란드에 넘어가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수의 선교사들이 좀 극성 맞긴 했어요. 얼마나 극성 맞았냐면 막부 쇼군이나 이런 사람들과도 직접 접촉을 했고 왕실과도 접촉을 했고 왕실 천황을 직접 만나는 건 아니었는데 네네네. 거기에 이제 황족들을 만나거나 그 왕실의 그 조정이죠. 거기가 조정의 고위 대장같이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공작들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히데요시 때부터 너무 꼴보기 싫은 거야. 그리고 결정적으로 히데요시가 기리스탄을 되게 싫어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유일신이잖아요. 네. 기독교는 네네. 유일신의 권위를 인정하면 나는 그러니까 나는 뭐야? 그러니까. 나는 그러면 뭐 난 빙다리 핫바지야? 아니잖아. 내가 일본에서 제일 짱인데 천황은 이름만 있는 거고 쇼군도 이름만 있는 거지. 내가 이 지방인데 어디서 이것들이 해서 나가사키에서 어떤 일까지 벌었냐면 히데요시가 교토와 오사카에서 열혈 활동하던 기리스탄들을 잡아옵니다. 그 중에는 네. 귀족도 있고요. 네. 평민도 있죠. 그리고 심지어 선교사 외국인 선교사 6명까지 대부분 포르투갈인이에요. 이들을 잡아와서 나가사키까지 데려와서 목을 댕강 쳐버립니다. 아. 이게 여러 가지가 제가 이제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끝막 말미에 말씀드릴 네이버 라인을 일본 정부가 어떻게 슈킹하였는가도 되게 비슷한 맥락인데 히데요시도 포르투갈 상인들 그리고 예수의 선교사들의 그들을 활용하는 이점은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식 무기를 갖다 주거나 그리고 외국과의 교역을 하면은 일본 내에서 교역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부가가치 이득이 높다는 것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거는 유지하고 싶어. 하지만 니네가 설치는 꼴은 꼴 보기 싫어. 그래서 난 너희들에게 경고의 의미 내 말을 안 들면 못 된다는 의미로 나가사키에 있는 교인들이 아니라 교토와 오사카에 있는 교인과 신부들을 잡아서 거기서 목을 댕강 친 건 아니고 정확히는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걸 한꺼번에 심지어 나가사키 언덕에 세워놔서 오랫동안 그 개시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게 시마바라의 아니요. 시마바라의 난은 그게 원인이 된 거고 네네네. 그래도 지금 시마바라의 난을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이제 에도 막부가 들어서도 사실 기독교 탄압은 계속 됐거든요. 히데요시처럼 그렇게 세진 않았는데 어쨌건 에도 막부에서도 기리스탄이 확장되는 것은 자기들로 좋은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럴수록 중앙 정부의 막부의 쇼군의 권위는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환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음으로 양으로 기독교도들을 탄압하고 있다 보니까 나가사키는 일본 기독교의 카톨릭의 본산 같은 곳이라 그랬잖아요. 네네. 신자 비율이 꽤 높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있으니까 너무 화나는 거야. 아니 우리가 1년에 같이 바치는 세금이 얼마고 응? 우리가 딴 거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 믿고 살겠다는데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이씨 하면서 난을 일으켜요. 그래서 군대를 일으켜서 십자가 모양의 깃발을 만들어서 십자군이네요? 그치. 나름 그 일본식 십자군. 그렇지 일본 십자군이지. 그래서 난을 일으킨 게 그게 시마바라의 난인데 이때 예수의 선교사들과 포르투갈 상인들이 누굴 도왔을까? 자기 신도들을 도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은근슬쩍 신도들을 도왔겠죠. 네네네. 무기도 주고 돈도 주고 식량도 마련해주고. 근데 이때가 되면은 이때 이 당시에 포르투갈은 국력이 되게 쇠퇴할 때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미 뭐 그 브라질을 제외한 나머지 식민지들은 사실 유명무실한 상태였고 그리고 이때가 되면은 그러니까 17세기 초중반이에요. 이때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서양 열강 중에 어떤 세력이 무럭무럭 떠오릅니까? 오란다. 영국과 네덜란드. 네. 영국은 아직은 좀 아직은, 약해. 네네. 아직은 아니야. 네덜란드 다음이지. 아직은 아니야. 그렇지. 빅토리아 시대가 되고로 좀 더 다음이잖아. 네덜란드잖아요. 네덜란드는 이때도 이미 동인도 회사 만들었고 네네네. 그리고 또 아시아에도 상당히 많은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고요. 일본 시장을 계속 눈여기고 있었는데 이놈의 포르투갈 놈들이 워낙에 꽉 쥐고 있으니까 들어갈 틈이 없던 거죠. 그래서 대지마에도 입점하지는 못했지만 입간하지 못했지만 나가사키 주변 항상 어슬렁거리면서 틈이 없나 아니 어디 우리가 저 그 다 쟤네 제끼고 직접 일본 막부랑 뚫으면 좋을 텐데 어슬렁어슬렁 거리던 참에 나가사키에서 시마바라의 난이 일어난 걸 알게 됩니다. 그 앞을 지나고 있던 네덜란드의 상선, 그 말이 상선이지 사실 프라이빗티어잖아요. 그렇죠. 사략선이라 네, 그러죠. 그러니까 뭐 무장 상선. 그러니까 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해적과 해군의 중간. 그렇죠. 그러니까 민간 무장 납포 상선인데
또 얘네가 자랑하는 포가 있지 않습니까? 오란다포. 오란다포를 시마바라 반란군에게 조준을 해요. 예, 시원하게 쏩니다. 막부에도 그렇게 얘기해요. 아, 우리가 저 놈들을 진압하겠습니다. 그리고 포르투갈 놈들도 보면은 우리가 죽여버릴게요. 배도 가라앉혀도 되나요? 야. 아니 잠깐만, 그건 기다리고 일단 반란군만 진압해 주시오. 알겠습니다. 열심히 포석해줍니다. 그래서 진짜 네덜란드 근처에 있는 배들을 싹 동원해가지고 시원하게 반란군에게 포를 쏴요. 그 시마바라의 난이 그러면 국제전의 그 성격을 띠고 있네요. 국제전이라기보다는 뭐 사실 그 용병 형태로, 그러니까 육상까지는 아니고 그렇게 병력이 많지 않았어. 그러니까 포 자체의 성능이야 뭐 네덜란드 쪽이 훨씬 더 일본 막부군보다 강했으니까 그렇게 했던 거고요. 여기서 이제 에도 막부가 감사하죠. 압도적 감사. 감사한다. 이렇게 감사하다가 하니까 이게 포르투갈 상인들과 네덜란드 상인들의 차이인데, 네덜란드 상인들이 그동안 일본어도 열심히 배웠죠. 이 사람들 외국어 잘 배웁니다. 현지에 가서도 현지말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막부에 갑니다. 이런 말을 해요. 오란다와 키리스탄노 교미가 나인데스. 번역해 주세요. 오란다는 네덜란드는 네덜란드는 키리스탄노 교미가 나인데스. 그리스도인들과 교미를 한다고요? 카톨릭의 흥미가 전혀 없어요. 흥미가 없다. 근데 이건 사실 진짜잖아. 네덜란드 개신교잖아. 그렇지, 개신교니까. 카톨릭은 원수잖아. 그러니까 네덜란드 입장에서도 구교도 카톨릭 포르투갈은 철저히 원수예요. 그러니까 정말 야 니네도 그리스탄이라며 달라요. 아니야. 우리는 그런 그리스탄이 아니야. 다르요. 그리고 또 한 마디 덧붙였지. 다이세츠노와 리에케다케데스. 중요한 건 이익입니다. 우리는 포교 같은 거 안 해요. 그런 짓 아닙니다. 우리는 무역을 통해서 양국이 서로 번영하면 좋습니다. 우리가 원조 경제적 동물이다. 그렇지. 신지 때 구다사레만 해. 믿어주세요. 네. 하니까 혹하잖아. 안 그래도 눈엣 가시였던 포르투갈 놈들, 그리고 포르투갈 상인들이 그때 무슨 짓을 되게 많이 했냐면 19세기 후반에 미국과 계약을 한 다음에 미국 상인들이 일본 무역권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면서 일본에서 은을 뽑아서 중국에 팔죠. 중국에서 금을 사오죠. 그리고 일본에서 그 중개역을 하면서 이익을 수십 배씩 뻥튀기 하지 않은 일본 물가 인플레 올려놓고 이 짓을 그때 안 했을까? 똑같이 했지. 그게 똑같이 했으니까 이제 당연히 야 이거 우리 은이 그 당나라 가면 여기서 당은 당나라가 아니라 중국입니다. 예, 당에 가면 되게 비싸게 팔린다는데 야 우리는 생각보다 이익이 적은 거 아니야라고 있던 차에 오란다는 우리는 그거보다 덜 받을게요. 시원하게 들어가서 그 테지마가 오란다, 그러니까 네덜란드의 손에 그대로 홀라당 넘어갑니다. 예, 그렇게 된 계기가 있던 거죠. 그래서 이 지금 그림을 보면은 기록화를 보면은 원래는 포르투갈 사람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지금은 그 네덜란드 깃발이 펄럭이고 있는 거죠. 볼 수가 있죠. 실제로 그 시마바라 난 이후에 바로 1년 뒤인가 2년 뒤에요. 포르투갈 상이 완전 쫓겨나고 네덜란드에게 무역 독점권을 주면서 이거는 에도 막국 말기까지 지속됩니다. 예, 물론 이제 사실 말기가 되면 뭐 청나라도 들어오고 모두 들어오니까 테지마가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어졌어. 뭐 그때가 되면 이미 영국도 굉장히 큰 세계로 나가사키 전역에 나가사키 혹시 여행 가보신 분들 있으면 그로바 N이라는 관광지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로바 N이라는 게 뭐냐면 글로버 원이에요. 그러니까 글로버라는 영국 상인의 저택과 그 주변에 살던 외국 상인들의 저택을 이제 그 사람들이 떠나고 났으니까 한꺼번에 모두 모아서 명승지처럼 꾸민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거대한 사적 정원 같은 걸 만든 거예요. 그게 그로바 N인데 이미 그런 것처럼 네덜란드가 또 잘하는 게 하나 있죠. 이 네덜란드 사람들이 여기가 글로버 저택.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정확히 그 글로버 정원이라는 데가 글로버의 저택만 있는 건 아니고 그 주변 일대를 통틀어서 그냥 글로바 N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네덜란드 상인들이 이때 잘한 것 중에 하나가 포르투갈 상인들처럼 타국 상인들에게 그렇게까지 배타적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다 할 수 없는 것을 있으면 제하청도 주고 이익도 생각하고 이런 걸 잘했거든.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잖아. 인구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자기네들이 모든 걸 다 독점하려고 그러다가 다 뺏겠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이게 약간 후일의 영국하고 또 틀리죠.
영국은 무조건 다 자기가 먹어야 되니까 되잖아. 또, 예.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그랬죠. 그러니까 그로바인이 이렇게 나가사키 언덕에 있는데 항상 그걸 보면 옛날부터 부자들은 언덕을 그렇게 좋아해요. 뷰가 좋으니까 일단. 그래 아마 상인들은 그런 것도 있겠죠. 그 언덕에 짓는 이유는 그런 거잖아. 우리 화물배가 들어오는 것도 보고 또 이재호나 저재호나를 보려면 아무리 높은 곳에 있는 게 더 유리하긴 하겠죠.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게 또 재밌는 게요. 이 일본 사람들이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서양 물문을 그때부터 습득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부터 습득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건 제가 혼자 주장하는 겁니다만은 인천도 강화도 지역 재물포 조약으로 강제 개항을 당하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조차 지역 일본 조차 구역이 있는데 거기가 다 언덕입니다. 지금 그렇죠. 인천의 자유공원, 동인천 그쪽. 예, 그게 이제 처음 생길 때 시민공원이라는 세계 그 만국공원이라는 이름의 한국 최초의 조선 최초의 근대 시민공원이었는데 거기가 바로 제물포항 지금의 인천항이죠. 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에 이제 일본 조개지와 뭐 독일, 영국, 중국 이런 것들이 있었죠. 이런 걸 보면 그때부터 배웠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동인천에서 내려다본 그 자유공원에서 내려다본 인천 바다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이건 최근 사진 같은데요. 고도가 높은 거죠. 그 하버파크 호텔 같은데, 예, 그렇죠,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네네. 대지마 운영 방식이 네이버 라인을 일본 정부가 슈킹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라고 묻고 싶으시죠? 막부가 대지마를 운영했던 방식을 한번 볼게요. 네네. 첫 번째는 서양 기술과 정보가 드나드는 파이프라인은 그대로 유지하려 했습니다. 그것까지 깨진 않았어요. 두 번째로 다만 일본 특히 평민들 혹은 다른 경쟁 다이묘들이 그걸 알면 안 돼요. 세 번째 상투는 그러니까 조종은 막부가 잡고 제주는 서양 상인이 넘으면 됩니다. 네 번째 그러기 위해서 그들이 그러니까 서양 상인들이 먹는 좀 과한데 싶은 이익도 어느 정도까지는 참아요. 이걸 가지고 네이버 라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이버 라인이 여러분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라인을 거의 안 쓰니까. 라인 보조적으로 쓰기는 쓰죠. 쓰는데 한국은 뭐 당연히 지금 우리는 이제 카카오가 너무 꽉 잡고 있으니까. 카카오가 너무 꽉 잡아서 뭐 카카오가 뭐 안 하는 게 없잖아. 지금 사실 카카오가 국가 기관 산업이나 다름없죠. 그렇죠. 예. 그렇죠. 우리 진짜 기관 산업에 카카오가 거의 그렇게 돼버렸어요. 라인이 일본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동남아도 그래요. 그러니까 아시아 쪽 친구들과 뭔가 이렇게 소통을 하려면 중국을 제외하면 그러니까 라인을 쓰는 게 편하긴 하더라고요. 일본, 예. 필리핀, 뭐 대만 할 거 없이 다 라인을 주로 많이 쓰죠. 최근에는 뭐 카카오톡 같은 거는 베트남 친구들도 많이 쓰긴 합니다. 저도 베트남 친구 몇 명. 근데 어쨌든 이 라인이라는 거를 처음에 만들기는 네이버에서 만들었는데 지금 일본에 지금 존재하는 라인은 그거랑은 조금은 다른 거죠, 그러니까. 합자회사죠. 그러니까 지금 소프트뱅크 이거는 지금 최근 거고요. 그러니까 소프트뱅크를 일부 들여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주회사고.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르노, 닛산 같은 경우일 텐데 그렇게 적자에 허덕이던 닛산을 결국은 살려서 멱살 끌고 잡아서 프랑스 기업가가 카를로스 곤이 정상궤도 올려놨잖아요. 그리고 먹고 살만 하니까 어때요? 바로 일본의 그 검찰 특수부에서 도쿄지검 특수부에서 되도 않는 핑계를 들어가며 이 사람을 잡아 넣으려고 해서 결국 쫓아냈잖아. 그 역할을 지금 똑같이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라인 같은 경우에는 23년도에 일본 점유율이 67%인데요. 67%. 30대 이하로 40대 이하로는 90%입니다. 절대적이네요, 진짜. 다 아는 거지. 그래서 아직도 일본 사람들 젊은 애들은 많이 알아요. 이제 이게 한국 오리지널이라는 걸. 근데 30대만 돼도 60% 정도는 일본 기업 아니었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 우리가 약간 그 롯데 과자 어릴 때 먹다가 필라가 이탈리아 거 아니야? 아니야, 한국 기업이야. 너무 오래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요. 약간 그 마징가 제트에 대한 복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은 점도 있습니다. 마징가 제트 한국 건 철석같이 알고 지내다가. 그치. 근데 이름도 심지어 마징가인데. 아무튼 라인의 성장 계기가 있긴 해요. 둘째인가? 그게 성장 계기가 좀 들어봐. 금방 끝나.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인데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나고서 일본의 여러모로 악재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정말 악재였던 게 일본이 자랑하던 그 IDDN 이런 기간 통신망이 전혀 힘을 못 쓰는 거야. 그 문자 서비스 못 보내. 문자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전화도 끊기고 문자도 안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지. 그래서 그때도 그걸 많이 하기 위해서 일본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그때 사실 그거밖에 트위터밖에 없었어. 그래서 동일본 대지전 이후로 트위터가 엄청나게 폭발하기 시작했고 그 편승을 네이버가 잘 읽었지. 라인이 뚫고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동일본 대지진이 일본에 어떤 역할을 했냐면 일본 GDP의 4분의 1을 증발시켰습니다. 아, 그 정도였어요? 그렇지. 왜 4분의 1이냐면 그 피해 복구 비용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원전이 후쿠시마만 셧다운 됐던 게 아니잖아요. 일단 불안하니까 일본 전국의 원전들을 다 셧다운 시켜버렸잖아요. 일단은. 그랬다가 또다시 일부 살린 데도 있는데 전력이 부족하니 제조업이 덩달아 후퇴하죠. 정밀 자동차, 철강, 반도체 같은 데는 굉장히 질 좋은 전기가 들어야 됩니다. 전압이 굉장히 일정한 전기가 끊임없이 계속 잘 들어가야 돼요. 안 그러면 좋은 걸 못 만들어요. 근데 이제 동일본 대지진 때 일본이 어떤 일까지 겪었냐면 그 음식에 쓰는 필름 있죠. 플라스틱 필름. 네. 그러니까 삼각김밥 싸는 거 같은 거. 쌀도 있어. 삼각김밥도 말 수 있어. 그 필름 만드는 공장을 못 돌려서 음식을 못 줘. 아, 음식 포장재를 만드는 공장을 못 돌려서 그치. 음식이 나가지를 못해. 그러니까 그 후쿠시마나 이런 재해 지역에 음식을 줘야 되는데 할 수 없으니까 옛날 쓰던 대나무 도시락, 대나무밥 이런 걸 싸가지고 돌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전력이 중요해. 하다못해 음식 포장재도 양질의 전기를 써야 되는데 더 그건 말할 데도 없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이 당연히 관심을 가졌던 게 관광업이거든요. 관광밖에 먹고 살 길이 없던 거야.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전통적 관광대국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보다 GDP가 위에 있는 나라가 몇 개 있지? 일단 미국, 네. 프랑스, 또 이탈리아. 네, 이탈리아까지 치자. 네네. 스페인은요, 아래죠? 아, 스페인. 네네. 스페인 우리 GDP 아래지. 우리가 추월한 지 좀 돼. 아, 네네. 예, 그래요. 근데 일본이 그리고 태국 봐봐. 우리보다 엄청난 관광 대국이잖아. 네네. 근데 GDP 한참 아래죠. 근데 일본이 관광을 선택한 게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 제조업으로 더 할 수 없으니까 관광을 선택했는데 그 결과 어떻게 됐죠? 지금 일본이 엔저 물론 관광 때문에 다 그런 건 아닌데 엔저로 엔화는 폭락하고 오버 투어리즘으로 굉장히 고통받고 심지어 요새 일본이 그런 얘기하잖아요. 이중 가격제 하려고 그러잖아요. 아, 그렇죠. 외국인한테는 돈 더 받아야 된다. 실제로 지금 히메지성 같은 데는 4배를 올린다고 공표했어요. 히메지성은 그 오사카 부도 오사카성을 그렇게 올릴까라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공언을 했고요. 그리고 도쿄에 있는 일부 식당들은 외국인 가격과 내국인 가격이 차이가 나는 데가 이미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거 타지마할이야 니네가? 아니 뭐 태국이야? 코끼리 사온 들어가니 우리가? 프랑스가 루브르 들어가는데 프랑스인하고 외국인 돈을 따로 받아? 콜로세움 입장하는데 베네치아에서 곤돌라 타는데 외국인하고 이탈리아인 돈 따로 받아? 스위스에서 푸니쿨라 타는데 스위스인 외국인 돈 따로 받아? 네팔은 돈 따로 받아요. 네팔이잖아. 네팔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네네네. 그러니까 저개발 국가들이었으니까 당연히 그런 식으로 충당하는 것이 충분히 이해되고 사회적으로 용인됐는데 일본이 지금 그 길을 선택한다는 거는 그만큼까지 여러모로 몰렸다는 이야기잖아요. 어딘가 핀치 몰려 있다는 얘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차세대를 지금 뭐 반도체를 어떻게든 살리려고 정말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미 TSMC와 삼성이 너무 많이 가져갔어. 이거 돌리기 너무 힘들게 잘하고 있어. 그래서 선택한 게 차세대 플랫폼이에요. 그게 네이버, 라인이 그 타깃이었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네.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제가 몇 년 전에 이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일본이 디지털청을 만들고 있다 그랬죠. 네네. 전형적인 아날로그의 나라. 네네. 결제 도장 찍는데 그래서 최근에 일본 여행하신 분들 있으면 일본 이제 지류 입국할 때 지류 카드 안 쓰죠. 네네. 여러분 안 씁니다. 물론 쓰는 분들은 있는데 대부분 그 일본 정부에서 운영하는 그 홈페이지 있어요. 비짓 재팬 거기 들어가서 간단하게 그렇게 간단하진 않아. 근데 어쨌건 입력하면은 되기는 해요. 되기는 해. 옛날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네. 좋아지긴 했지. 그러니까 네네네. 정말 격세지감인 거야. 핸드폰에서 잘 작동해. 그리고 PC에서도 잘 작동해. 이럴 수가 있냐 세상에. 일본이 이럴 리가 없는데. 일본 어머나? 디지털청. 데지타루 에이전시. 데지타루초. 네. 데지털초를 만들었죠. 이걸 만들었는데 근데 이 일본의 문제가 진짜 심각한 게 우리나라의 정부 데이터, 은행 데이터들 정부 데이터들, 은행 데이터를 물론 다 정부가 직접 관리하죠. 은행이 민간 은행이라고 은행한테 민간 은행한테 맡겨놓지 않죠. 안 맡겨놔? 무슨 소리야? 정부 관리해요.
아, 네네. 예, 그럼요. 만약에 우리 은행 서버가 털려 해킹되면 너하고 나가 똑같이 가난해지는 거야. 아, 그렇죠. 네. 그럼 안 되잖아요. 민간에만 맡길 수 없죠. 네. 아, 없죠. 근데 일본은 어떻게 할까요? 일본 정부의 주요 데이터, 의료, 공공보건, 행정 이런 데이터 서버가 일본에 있을까요? 아마존과 구글이 네? 대리합니다. 오. 어이가 없죠. 어이가 없죠. 자국의 어찌 보면 가장 핵심적인 데이터를. 핵심적인 걸. 오. 그래서 일본이 장기적으로는 이거를 자기네들이 가져오고 싶은 건데 네이버의 가장 큰 불만이 뭐였냐면 네. 서버가 한국에 있네. 그렇겠죠. 얘네가 데이터 센터를 일본에 안 두고 한국에 두네. 이게 제일 불만이었던 거거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서 그것까지 근데 당장은 옮기진 못해요. 당장은 옮기지 못하는데 장기적으로는 그것까지 옮기는 게 일본 정부의 목표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게 대지마가 처음에 포르투갈 상인들 예수의 선교사들이 장악하다가 나중에 오란다에게 넘어갔다가 흐지부지 그 오란다를 에도 막부가 이용하던 그 과정들을 보면 와 이게 지금 네이버 라인 넘어가는 거랑 너무 비슷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일본에 들어와서 잘 나갔던 외국계 기업들이 어떻게 일본이 흡수되고 일본에서 쫓겨나는지 생각해 보면은 네이버와 상당히 비슷한 게 많아요. 최근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닛산, 르노 닛산도 그런 케이스라고 했어요. 물론 이제 르노 닛산은 아직 쫓겨난 건 아니에요. 근데 칼로스 곤이라는 상징적인 인물을 쫓아나면서 프랑스의 입김을 상당 부분 차단시켜 버렸죠. 그러니까 그 카를로스 곤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어찌 보면은 유능한 그런 경영인인데 그래서 이 회사를 그냥 빚구덩이에서 좀 이렇게 탈출시켜가지고 좀 이렇게 좀 잘 만들어놨더니 수사가 들어와가지고 잘 만들었다기도 그러는데 그게 대략 한 4만 명에서 5만 명을 해고시켰으니까. 그러니까 일본의 중소도시 한 3개쯤을 날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 철천지 멋지긴 하지. 여튼 그래서 아무튼? 이 사람은 뭐 나중에 뭐 보니까는 여행 트렁크 같은 걸 숨어가지고 전직 CIA 요원인가가 이렇게 도와줘가지고 그린베레. 예, 탈출한 걸로. 네, 그랬죠. 네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사실은 지금 디즈니 플러스 드라마 쇼군을 리뷰한다면서 왜 네이버 라인까지 가냐면 제가 사실 네이버 라인 처음에 넘어간다 그랬을 때 딱 떠올렸던 게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 이거 너무 경제 얘기를 재미없을 것 같은데 마침 오늘 대지마 얘기가 나왔길래 대지마가 이제 오란다 상인에게 넘어가고 그 오란다가 어떻게 영국 상인들에게까지 그 확장되는 과정을 간단히 설명드렸잖아요. 그것과 라인이 너무 흡사한 모습이다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라인이 우리 정부가 넉놓는 게 아니라 오히려 네이버한테 닥쳐, 니네 조용히 해, 입 닥쳐, 그러니까요. 라고 하는 바에 나는 진짜 깜짝 놀랐어. 그 일본 총무성이 지도 방침을 내린 거잖아. 근데 일본의 지도 방침이라는 게 권고가 아니라요. 일본은 그 플라자비로 일본 정부가 티나게 대장성을 통해서 티나게 민영 기업에게 개입하던 모습을 빠지기 전까지는 일본 정부 지침이라는 것, 즉 행정 지도였습니다. 안 따르면 망한 법령도 아닌데. 근데 우리 정부가 지금 네이버 라인 사태를 하는 걸 보면 야 일본 총무성의 서울 사무소야? 니네? 너무 일본 입장에서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정작 일본 정부는 그런 말도 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그렇게 말했다고 오히려 대변을 해주질 않나. 그래 약간 충격적인데 충격적인 것만큼 지금 사실상 일본 네이버는 일본에 넘어갔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게 그 네이버의 가장 핵심적인 수익 모델이 웹툰하고 네이버 페이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안타까운 게 지금 현재 일본에서도 네이버 페이를 사용할 수 있는 가게가 꽤 있었거든요. 저는 네이버 페이를 잘 안 쓰니까 일본에서 결제해 본 적은 없는데 네이버 페이 이제 못 쓰십니다. 네이버 페이가 소프트뱅크에서 하는 페이페이로 거의 다 이관했어요. 이제 곧 못 쓰실 거예요. 그리고 네이버 웹툰도 그러니까 이게 정말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에는 일본뿐만 동남아뿐만이 아니라 미국과 유럽까지 다 싸그리 그냥 다 우리가 정말 미래 먹거리였는데 이걸 안타깝네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라인 야후와 이렇게 합병돼 있던 그 네이버 웹툰은 뭐 일본이 가지고 있던 부분은 그렇게 떨어져 나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네이버 웹툰 가지고 계속 그런 식으로 글로벌로 못 나가요? 경영권이 넘어갔다니까. 네이버 웹툰 자체가요? 지분 자체가 아니 그러니까 전부 다 지분 자체는 아직도 거의 5대5예요. 근데 지난번 임시 이사에서 할 때 한국인에게 우호적이었거나 한국인 임원들을 다 쳐냈어요. 거기를 다
그 소프트뱅크 친소뱅 인사들이 싹 다 채운 거야. 그러니까 그 제일 중요한 게 CFO잖아. CFO도 일본 보딩 스텝으로 바뀌었고. 그러니까 사실 지분만 들고 있지. 야 이거 경영권 인사권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야. 그래서 이게 그 대지마랑 되게 비슷하다는 건데 그러면 얘네들이 소프트뱅크가 진짜 개발자들을 다 동원해서 서버도 관리하고 데이터 그 복잡함 얼마나 복잡해요. 우리 지금 카카오톡 정말 별의별 말도 안 되는 게 서로 연동하면서 움직이잖아. 그 얼마나 복잡해요. 그게 복잡하게 움직일 수 있는 건 하루에도 수천 번씩 코딩을 수정하고 새로 맵을 짜고 그렇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요. 근데 일본이 그걸 할 수 있겠냐고. 옛날처럼 돈이 많아서 아 그래 그러면 뭐 니네 한국에서 얼마 받아 그걸 우리가 1.5배 줄게 건너와. 집도 주고 차도 주고 애들 국제학교도 보내줄게. 못 그러잖아. 이거 어떻게 그래 일본이 이제 평균 임금도 우리가 더 높거나 그리고 최소 우리가 건너가려면 우리보다 1.5배나 최소 집값 정도 지원 받아야 되잖아. 일본이 그럴 돈이 어딨어. 그렇죠. 그렇다고 그 인력을 단기간에 소프트뱅크가 키울 수도 없어. 그러니까 니네 하청. 대신 주요 경영권은 우리가 할 거야. 딱 떠오르는 게 르노 닛산이고 바로 대지마죠. 아, 그러니까 여전히 일은 똑같은 사람들이 하고 거기에 시스템이 구동할 수 있는 기술적 지원은 한국에서 해주는데 오란다 상인들은 니네가 물건 가져오고 그 상향 정보나 줘봐봐. 새 물건 줘보고 니네가 언제 입항하고 빠지는 우리가 결정해. 싫어 그럼 우리에서 나가. 완전 똑같은 거지. 옛날부터 그런 짓에 도가 텄네, 그러니까 일본이. 사실 그런 짓에 제일 도 같은 거는 영국이고요. 네, 그렇죠. 그걸 지금까지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렸고요. 네, 참 들으면 들을수록 굉장히 좀 답답해지는 그리고 또 이렇게 맥을 좀 짚어서 듣다 보니까 아, 옛날부터 그런 짓을 해왔구만이라는 걸 또 새롭게 좀 깨달을 수 있었던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신 차려야 돼요, 진짜 우리 자칫하다가 우리 정말 일본이 겪었던 잃어버린 10년, 20년 올 수 있습니다. 네. 안 그래도 지금 살짝 걱정이 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 이 신문에서 제가 퍼온 자료인데 이게 지금 이제 네이버 라인 사태가 어떻게 쭉 흘러왔는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가진 진짜 건데, 네. 거의 유일한 글로벌 플랫폼이잖아. 근데 플랫폼을 걷어찬다고? 플랫폼을 양성하기가 얼마나 힘든데. 일본이요. 일본도 자체 플랫폼이 없어요. 야후. 그렇죠. 야후와 구글을 제일 많이 씁니다. 자체 플랫폼이 없어요. 걔네는 다음도 없고 네이버도 없어요. 그것도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걸 키우지 못했는지. 일본이 원래 소프트웨어에 그렇게 강하진 않아. 그 제조에는 굉장히 강했는데, 그러니까 신기하지. 그러니까 그 미국 기업들이 다 IT로 넘어갈 때에도 일본은 소니, 닌텐도 같은 그 제조업이자 컨텐츠는 잘 만들어. 근데 컨텐츠를 통합하는 건 별개의 능력이잖아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그 페이스북, 메타 같은 게 기술적 혁신이 뭐가 있어요? 그냥 아이디어 싸움이지. 아이디어와 자본의 싸움이었지. 아마존 봐봐. 그냥 겁나 큰 쿠팡이잖아. 아, 쿠팡 무시하는, 아마존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네. 여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사태를 우리가 일종의 그 대지마에 들어간 네덜란드 상인인데, 네, 일본에서 그렇지. 네덜란드 너희들 단물 쪽쪽 빨리다가 쫓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앞으로 상관의 경영권과 운영권을 다시 그 우리 막부한테 주고, 니네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장사를 안 하냐? 아니야. 계속 물건은 가져와. 하지만 이익은 우리가 다 빨아먹을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강탈을 당한 처지인데 그걸 좀 화제가 되는 듯했는데 다 그냥 잠잠해졌고 정부에서도 그냥 나몰라라 하고 있다. 그게 신기한 게 화제가 될 만하면 기가 막히게 다른 이슈들이 또 빵빵 터져. 와, 네. 그 물론 이제 이 얘기는 하지 말아야겠다. 최근에 어떤 국기 종목이 또 이렇게 떠오르는 걸 보면 약간 그것도 좀 의심스럽기도 하고요. 다른 이슈를 다 재우고 있거든요. 네. 예, 신기합니다. 네, 여튼 그래서 오늘은 이제 쇼군 리뷰 이제 더 이상 안 할 거예요. 네, 이미. 네, 저도 이제 변질됐고. 당분간은 그만둡니다. 변질이라니. 아니 근데 나름 또 재밌는 이야기였고, 근데 중간에 사초 동맹은 좀 욕심 부리신 것 같고, 그래서 홍성님께서 공PD님 좀 천천히 정리하면서 가주세요. 아, 죄송합니다. 열심히 듣고 있는데도 어느 길로 가시는지 네덜란드 이야기 후 갈피를 못 잡겠어요라는 반응을 주셨습니다. 죄송해요. 사실 이거 진짜 한 2시간 정도를 얘기해야 되는데 너무 급하게 가다 보니까 저도 착각을 했어요. 오늘 들으시는 많은 분들이 그래도 일본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교양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또 나름 교양이 있으시지만 그래도 최대한 우리가 친절하게 또 풀어 나가야죠. 그렇죠. 죄송합니다. 네. 하지만 전 당분간 안 나온다는 거.
그리고 제가 또제 소중한 분이 지금 그 좀 치료를 받고 있어요. 아, 그러시군요. 좀 또. 거기도 신경을 네. 써야 되기 때문에 네네. 예, 빠른 큐어를 같이 기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예, 조만간 뭐 큐어되긴 할 건데. 네네네. 네. 우리 공태희 PD님의 늙음하게 또 만나신 또 우리 소중한 분. 네, 뭐가 지금 몸이 좀 불편하신 모양인데. 근데 빠른 굳이 쾌유. 늙음하려고 강조할 필요가 있니? 그러니까 너도 똑같아 이제. 너도 네, 늙었어. 저라고 뭐 낫겠습니까? 야, 뭐 같이 늙어가는 줄. 그렇죠, 그렇죠. 굳이 네, 그러니. 네. 홍소연님께서 수백 년 전부터 한중일 대만은 경제적으로 엮여 있었네요. 사스마는 류큐 조공무역의 부로 군사대국이 되었죠. 맞습니다. 정성공은 나가사키 출신이고요. 또 요즘 TSMC가 규슈 구마모토에 또 공장도 만들고 참 옛날부터 이렇게 얽혀 있었다는 거를 또 새롭게. 그래서 큐슈에 만든 네네. TSMC 공장이 의외로 잘 돌아가고 있어요. 신기해 죽겠습니다. 네. 일본이 약간 각성을 했는지. 네네. 네. 근데 저쪽은요, 그 나노 공장이 한참 떨어져 그렇게까지 위협적은 아닙니다. 네, 또 그러시면서 15,000원 슈퍼챗 쏴주셨습니다. 네, 정말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저희는 뭐 요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네, 저희 또 다음 시간에 재밌는 이야기 들고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가 정말 계속 오고 있는데 하늘에 지금 빵꾸 뚫린 것처럼 네, 더 이상 피 없으면 좋을 것 같지만 이번 주는 내내 비 온다는 거, 네, 비 대비들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공태희 PD님은 지금 마음이 굉장히 바쁘신 것 같은데 네. 빨리 마치고 빨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만든 그 네팔 여행 9월 27일부터 10월 5일까지 진행되는 거 많이 좀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큰 힘이 되니까 반드시 해주시고 또 더 내친 김에 저 QR 코드 한번 찍어보시면 저희 CMS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CMS도 한번 네,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럼 남은 밤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탁 PD 오야스미나사이. 공태희 PD님이었고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